안녕하세요. LLM에 대해서 발표할 제너럴 서버 유서연. 우선 LLM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의와 관련 용어나 작동 방식, 활용 분야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LLM은 현대의 기술, 환경, 인공지능 분야에서 특히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픈AI의 GPT를 과제 또는 일을 하실 때 자주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대회들에서도 이제는 GPT를 활용하면서 개발자들의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GPT 외에도 이제 네이버의 클로버나 카카오, 삼성, 구글 등 다양한 기업들에서 LLM을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핫한 LLM에 대해서 저희는 오늘 LL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이런 모델이 중요한지, 그리고 저희의 일상생활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LM은 대형 언어 모델, large language 모델로 알려진 복잡한 인공지능 시스템인데 자연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심층학습 알고리즘의 힘을 활용해서 자연어를 처리하고 해석하며 주요 특징은 대량의 언어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규모 텍스트 말뭉치를 분석함으로써 LLM은 문법, 구문 및 의미적 관계를 이해하고 일관성 있게 맥락에 적합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번역이나 전체 텍스트 생성 및 요약, 감정 분석, 그리고 질문 답변 시스템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은 LLM과 NLP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LLM을 처음 알았을 때 NLP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서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봐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NLP와 LLM 매우 관련이 있는 개념이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래도 더 잘 알고 있는 NLP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NLP는 컴퓨터가 자연어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문장 구문 분석이나 감정 분석 같은 다양한 작업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반면 LLM은 큰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훈련된 대용량의 언어 모델을 가리킵니다. 딥러닝 기술과 통계 모델링을 사용해서 NLP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결과적으로 NLP는 자연어 처리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텍스트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그 기술에 초점을 둔다면 LLM은 NLP 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유형의 대규모 딥러닝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LLM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LLM의 모델 작동 방식에 대해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돼서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져왔는데 우선 첫 번째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랜스포머입니다. LLM의 핵심은 트랜스포머라는 구도에서 비롯되는데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텍스트 내에서 각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학습하고 각 단어가 문장 내에서 다른 단어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파악하며 이를 기반으로 언어의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장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 시퀀스를 찾아내어 문장 속에서 이전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를 예측하거나 주어진 양쪽의 단어들 사이에서 가운데 단어를 예측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사실 입력된 시퀀스의 모든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동시에 파악해서 전통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RNN이나 LSTM 같은 시스템보다 효율적으로 긴 의존성을 모델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특징은 전이학습인데요. 전이학습은 한 영역에서 학습된 지식을 다른 영역에 적용해서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LLM은 이러한 전이학습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특정 작업에 대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이학습에는 크게 두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사전학습과 파인튜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전학습으로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는 LLM이 모델을 사전학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은 언어의 구조와 문법,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학습되고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셋을 학습하며 다양한 언어와 주제를 다루는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는 죽음을 무서워해 라는 문장을 학습하면
모델은 고양이와 무서워해 라는 단어 사이의 의미적 연결을 이해하고 이런 학습된 정보 또한 모델의 파라미터에 저장되게 되는 사전 훈련된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파인튜닝 같은 경우에는 사전 학습된 모델을 특정 작업에 맞게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모델은 특정 언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세 조정되는데, 예를 들어 기계 번역 작업을 위한 모델의 경우 번역 관련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모델을 조정하는데, 이 단계에서 모델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업데이트된 가중치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조정된 모델이 특정 언어 작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학습 및 파인튜닝 과정을 반복해서 LLM은 다양한 작업에 활용되고, 문맥을 파악하고 다음 단어나 문장을 예측하기 위해 셀프 어텐션 아키텍처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긴 텍스트를 처리하고 의미 있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LLM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요즘 헬스케어랑 메디컬 분야의 AI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 LLM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행성 AI로 환자의 의료 기록을 정리하거나 요약해서 치료법을 제안하는 의료 LLM 연구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찾아보니까 LLM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었는데요. 의료 분야에서도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의료 기록이나 연구 논문 및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진단하고 치료 계획 및 약물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객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고객 문의를 처리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서 인간이 하는 고객 지원 담당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도 유익한 기사나 블로그 글 또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생성해서 다양한 글쓰기 스타일을 모방하고 인간이 작성한 작품과 되게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 뉴스 헤드라인이나 기업의 수익 보고서, 소셜미디어 요약 같은 소스를 분석해서 업계 동향과 패턴을 식별할 수 있고, 뉴스 기사에서도 감정을 감지하여 트레이더와 투자자가 시장 감정을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LLM에 대해서 오늘 다뤄봤는데, 사실 LLM이란 분야가 제가 오늘 발표 안에서 다루기에는 좀 큰 분야라고 생각해서 이 발표가 여러분의 LLM에 대한 흥미를 좀 돋궈줬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